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이 보존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보존력이 주어지면 이 보존력입니다. conservative force. 자, 보존력이 주어지면 즉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보존력에 관련된 요 F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정의는 어떤 기준점에서 주어진 요 위치까지 R이라는 위치까지 F를 이렇게 적분한 거죠. 자, 요건 이제 달리 말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요 주어진 보존력에 의하여 하여진 일의 양하고 똑같아요. 물론 경로가 이제 R0에서 출발해 가지고 R까지 가는 요 경로죠. 그래서 그 일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걸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 그러고 기준점은 그냥 고정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위에 끝점 이 변수를 이제 이 변화시키면은 전체 값이 달라지니까 결국 이제 변수에 대한 함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 일 자체는 경로에 의존합니다. 근데 이제 F가 보존력일 경우에는 일하고 경로하고 상관없이 일의 값이 양 끝점에서만 주어지는데 끝점 중에 기준점을 고정시키고 이제 끝나는 점에 해당되는 R을 막 변화시키니까 결국은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가 R의 함수다. 이제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고요. 자, 그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했죠. 어떤 얘기입니까? U가 주어지면 이제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졌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주어지면 요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요거하고 관련된 보존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요 U를 갖다가 F. 그러니까 F는 모르고 U가 먼저 주어진 거죠. U가 XYZ 함수로 주어진 거죠. 그럼 요 U에 관련된 이제 힘인데 이건 뭐 저절로 보존력이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힘이 된다. 그래서 F가 주어지면은 적분을 해가지고 U를 구하고 적분이죠. 그다음 U가 주어지면 미분을 해서 F를 구한다. 이 두 가지 양방향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지난번에 이제 보존력에 대한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보존력이 주어졌을 때 자, 보존력이 한 일의 양 WF인데 F가 보존력이죠. 여기 이제 보자를 하나 씁시다. 보존력이 한 일의 양 요거는 어떤 경로가 주어지면 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죠. 그다음 이제 경로가 주어지면 그 경로에 따라서 접근하면 되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끝점이 주어지면 경로의 선택은 자유가 되는 거죠. 왜냐? 이 보존력이니까. 이 보존력이 주어졌다 그랬죠. 그때 요 보존력에 의하여 요 보자를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쓰였습니다. 하여진 일의 양은 이렇게 구한다 하는 거. 요거는 뭐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요 공식은 힘과 일의 관계식이죠. 근데 이제 힘이 아무 힘이 아니고 이 보존력에 의한 힘이죠. 자, 이때는 요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꼴은 뭐냐 하면은 말이죠. 자, 보존력은 방금 1에서 배웠습니다만은 보존력이 주어지면 그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해 가지고 그 관계식은 요렇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F 보 자리에다가 그 보존력에 관련된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U 보존력 F 보죠. 요 보존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로 바꿔 쓴 거예요. 요 관로한 게 바로 이 보존력이죠. 보존력은 그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방금 1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걸 적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간단한 필요한 수학적인 사실 공부하면서 나왔던 식이죠. 그때 이제 이런 식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인테그럴 어떤 함수를 그라디언트를 취해 가지고 요거를 선적분하면 A에서 B까지 선적분하면요. 요거 사실 경로에 무관합니다. 요 값은요.
F의 B 마이너스 F의 A다 하는 거. 요거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 있고요. 증명까지 제가 해드렸는데 이건 그냥 수학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물리학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수학적인 사실이고 뭐 증명도 이제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거를 적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요거 이꼬르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고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그라디언트 U F점을 쓸까요? 보존력이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 씁시다. .dr이 되겠죠. 방금 요 수학적인 사실하고 비교하면은 요 F 자리에 요 U가 들어간 거죠,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큰 괄호 열고 U F점을 씁시다. 요걸 B에서의 값 빼기 U의 F의 A에서의 값이다. 이런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자, 따라서 보존력이 한 일의 양은 경로가 주어져야 물론 일을 계산하죠. 경로는 A가 출발점이고 B가 끝점입니다. 그거는 보존력이 한 일의 양은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보존력에 의하여 하여진 일의 양이 F가 보존력이죠. 일의 양은 마이너스 U B 마이너스 U A다.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면은 U 이 보존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에 A 빼기 U 포텐셜 에너지의 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뭐고 B가 뭡니까? A는 출발점이고 B는 도착점이죠. 여기 말하자면 시작점이죠. 초기 값이고 요거는 끝점이니까 말기 값이죠. 초기 값에서 말기 값 뺀 거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감소량이라 그럽니다. 말기 빼기 초기는 요건 증가량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유명한 식이 나왔죠. 자, 따라서 요 식을 달리 얘기하면은 WF의 보존력은 경로가 주어진 거죠.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시작과 끝 사이에 그 각 두 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인데 바로 감소량에 해당된다. 즉 관련된 보존력의 주어진 보존력의 감소량하고 똑같아.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물리의 한 사실이죠. 요 좌변을 문자로 썼는데 좌변을 읽으면 보존력이 한 일의 양, 보존력에 의한 일의 양. 보존력에 의한 일의 양은 보존력의 감소량이 아니고 잘못 썼죠. 보존력 요거 보존력이라 쓰면 안 되고 뭐라 써야 되겠습니까? 요에다가 보존력과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죠. 이렇게 써야죠. 이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보존력에 의한 일의 양은 그 보존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하고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원점이 있고요. 여기에 라지 M이라는 아주 무거운 물체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스몰 m이라는 물체가 여기 있습니다. 스몰 m. 자, 이 물체가 초기에는 이 거리가 이제 RA만큼 떠져 있었어요. RA. 근데 이게 이제 초기에 이미 정지된 상태 아니고 움직이는 중이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데 움직이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 B점이에요. 여기 이제 RB 거리만 쓴 거예요. 벡터를 안 쓰고 RB예요. RB. M이 이제 이렇게 왔단 말이죠. 경로는 뭐 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A점이고 B점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자, 요 상황에서 질문이 요 A에서 B로 스몰 m이 A에서 B로 옮아가는 과정에 중력에 의한 이 중력은 물론 라지 m 때문에 생긴 중력이죠. 라지 m에 의해서 스몰 m에 작용하는 중력을 얘기합니다. 의한 일의 양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자, 그럼 요거 대답하는데 이걸 직접 식을 써가 계산해서 풀 수도 있죠. 뭐 그래도 됩니다, 물론. 근데 이제 답은 빨리 하는 답은 뭐냐? 방금 우리가 배운 값이죠. 여기서 A에서 B로 올라가는 과정에 중력에 의한 일이 양이죠. 중력은 우리가 보존력이라는 거 알고 F에 M에 의해서 스몰 m에 작용하는 힘은 뭐 공식 한번 쓸까요? 라지 mn에 R 삼성의 R 이제 벡터죠. R은 물론 이제 쭉 올라가니까 딱 고정된 값이 아니고 변하는 값이죠. 요건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존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요. 중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는 이것도 계산했죠. 마이너스 G 라지 M 스몰 m에 R이죠. 바로 R. 여기 이제 R의 함수입니다. R 벡터에 XYZ가 있죠. 여기 스몰 r 안에 XYZ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스몰 r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요 마이너스가 필요했죠. 마이너스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런 관계가 있죠.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를 취해주면 위의 식이 된다는 거. 그거는 보존력하고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식에서 나오죠. 자, 근데 지금 이 답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 중력에 의한 일의 양은 답은 뭡니까? 방금 우리가 배운 사실에 의해 가지고 중력과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바로 U죠. U 중력과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하고 똑같아. 감소량은 처음 빼기 마지막이죠. 처음은 RA죠. 그래서 마이너스 G 라지 M 스몰 m의 RA 여기 이제 처음 값이고요. 빼기 마지막 값은 마이너스 G mm의 RB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답을 쓸 때는 G의 라지 M 스몰 m의 괄호 열고 1 오브 RB 빼기 1 오브 RA 하면 되겠죠. 그래서 RB가 RA보다 이제 그림 보면 짧죠. 그러니까 요 값이 양수가 돼가지고 실제로 중력이 잡아 당기면서 말이죠. 일을 한 거죠. 요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은 적분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양 끝점에서의 그 포텐셜 에너지의 값을 계산해 가지고 그 이제 감소량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성질.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말이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일반적인 식을 하나 쓸게요. 세 번째는 이제 아주 일반적인 식인데,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경로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물체 질량은 m이에요. m이라는 물체가 A에서 출발해 가지고 B로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운동하는데 운동할 때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F M에 작용하는 힘은 이 총자로 쓰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M은 쓸 필요 없고요. 자, F 총을 계산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힘이 있겠죠. 뭐 그래서 힘을 갖다가 1, 2 이렇게 쭉 쓰겠습니다. 이렇게 쭉 쓰다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차례를 요 일부는 보존력이고 그다음 나머지 요거는 비보존력. 비보존력은 몽땅 합쳐버립시다. 비보존력. 예를 들어 마찰력이라든지 뭐 또는 저항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우리가 아직 안 배운 힘도 많으니까 그거 전부 한꺼번에 여기 다 합쳤습니다. 비보존력 여기 다 합쳤고 보존력은 쫙 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요 뭐 개수를 갖다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K개라 그럴까요? K개의 보존력하고 나머지들은 몽땅 비보존력. 나머지들은 하나하나가 다 비보존력이죠. 그걸 합쳐가지고 하나로 친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존력 하나만 있으면은 비보존력은 0이고 보존력은 한 개만 있는 거고요. 보존력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총 힘에 의해 가지고 물체는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씁니까? F 총 힘에 의해서 M이 이제 이렇게 R 더블 도트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운동 방정식이죠. 자, 이 운동 방정식에 등장하는 힘은요.
한 개만 쓰면 안 되고 물체의 작용하는 총 힘을 다 써줘야 돼요. 그 중에 뭐 중력도 있을 수 있고 뭐 중력 말고도 우리가 이제 보존력으로 배운 게 뭐 없으니까 뭐 근데 사실은 이제 전자기력 같은 것도 그 전기력 쿨롱 힘 같은 것도 보존력이거든요. 그래서 쿨롱 힘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M이 전하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제 뭐 쿨롱 힘 안 배웠으니까 뭐 그건 뭐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요거로부터 우리가 에너지에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또 이 식을 이제 소개하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식을 하나 쓰겠습니다. 그래서 F 총 이따다가 속도를 곱합니다. R 도트를 이렇게 도트로 곱해요. 자, 총 힘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여기 뭐가 되느냐 하면은 mr 더블 도트의 r 도트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근데 요거 이제 뭘 뜻하느냐? 자, 요 식 운동 방정식에다가 r 도트를 도트로 곱한 거죠. 자, 요건 뭐가 똑같으냐? 자, 요거 이제 우선에 우변부터 보겠습니다. 우변을 보면은 m에다가 요거 두 개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r 도트하고 r 더블 도트를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r 도트를 먼저 쓰고 도트하고 r 더블 도트를 d over dt의 r 도트라고 씁니다. r 더블 도트는 r 도트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자, 근데 요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d over dt를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2분의 1 m r 도트 도트 r 도트입니다. 그죠? 요 2분의 m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고요. r 도트하고 r 도트를 곱한 거를 미분하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r 더블 도트 곱하기 r 도트가 되고 뒤에 거 미분하면 r 도트 곱하기 r 더블 도트가 되죠. 근데 두 개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식이 성립되는 거죠. 자, 여기 괄호 안의 양은 사실은 괄호 안의 양 2분의 1 m r 도트하고 r 도트는 사실은 2분의 1 mv 제곱이죠. 요 velocity 속도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은 바로 크기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이제 기초 물리학에서도 많이 다룬 건데 이건 이제 보통 T로 써가지고 이 운동 에너지라 그러죠. 운동 에너지. 이게 입자 순간순간의 속력을 제곱해가지고 질량 곱해가지고 2로 나눈 값 이것을 운동 에너지 또는 카이네틱 에너지라 그러죠. 카이네틱 에너지라 해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물리량입니다. 순간순간 정의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변은 뭐가 되느냐? 우변은 바로 순간순간의 운동 에너지라고 불리는 값을 갖다가 미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우변입니다. 자, 그에 비해 가지고 좌변은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좌변은 F의 총에다가 R 도트 그냥 V로 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값이죠. 사실 기초 물리학에서 이제 요런 비슷한 게 나왔는데 요거 일률하고 관계됩니다. 일률. 요거는요. F 도 dR을 dt로 나눈 거죠. 여기 이제 미분한 건데 사실은 요 미분한 요 모양이 아주 짧은 변이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열에서도 뭐 의미상은 상관없습니다. 도트 dr에 요거를 dt로 나눈 거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요거는 뭐냐? 요 위에 분자 이거는 dr을 아주 짧은 글이긴 하지만 그 dr 움직이는 동안 f가 f 총자는 일일이 써야 되는데 제가 안 썼는데 있다고 봐야죠. 이건 f 총에 의한 요 짧은 dr이라는 아주 인피니테시mal한 미소고 변이 벡터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한 일의 양이죠. 요거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일의 양을 갖다가 그 일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순간순간 단위 시간당 일하는 그
율이죠. 그래서 이걸 일률이라 그래요. 일률. 보통 P로 많이 씁니다. 이 라지 P. 근데 이건 지금은 사용할 건 아니고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은 뭐냐? W 조금 옆으로 당겨서 합시다. 자, W F F 총을 다룹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총 없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인테그럴 F를 이렇게 거리 적분해 가지고 어떤 A에서 B까지 가는 이런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열에서도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인테그럴 F 총에다가 dr을 dt로 나눈 다음에 dt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 dt가 상쇄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되느냐, 이제 v가 되고요. t가 이제 됩니다. A 있을 때 시간에다가 B 있을 때 시간을 이렇게 시간으로 이제 적분 변수가 t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건 수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을 달리 써주면 인테그럴 f 총에다가 v에다가 그다음 dt 해준 거예요. 그래서 ta에서 tb까지 이제 변수가 t가 됐으니까 요 시작점과 끝점을 갖다가 위치로 이제 안 하고 시작 시각으로 바꿔준 거죠. 근데 방금 여기에 뭐였습니까? 일률이죠. 그 일률에다가 그 짧은 시간 곱하면은 그 dt 동안에 한 1의 양이 나오고 그거를 쭉 합친 거니까 이게 총 1의 양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거를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요저 2를 계산할 때 2를 요렇게 써도 되고 또는 요것도 1이죠. 요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거리에 대해서 적분한 거고 요건 아예 시간에 대한 적분이죠.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요 dr을 갖다가 dt로 나눈 다음에 곱해가지고 요거를 v로 써줘가지고 t를 기준으로 바꿔준 게 소위 말하는 적분 변수의 이제 교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좌변하고 우변을 이용해가지고 자, 좌변 이꼴 우변이라는 이 식에다가 양변을 이렇게 dt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적분해주면은 자, 우선 좌변을 적분한 거 A에서 B까지 좌변을 적분한 거 요거는 이꼬로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좌변은 요 놈이죠. 요거 F의 총 도트 V의 DT가 되고요. 근데 요건 방금 봤죠? 바로 요 식이죠. 요 식이니까 요거는 딴 게 아니고 W F 총이 된다. 즉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 이 총력이 한 1의 양이죠. 총력에 의한 1의 양이다. 이 과정은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요. 자, 이제 우변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변을 적분한 거 A에서 B까지 우변을 적분한 거. 자, 이거는 뭐냐? 우변은 아까 계산했죠? 한번 볼까요? 자, 우변을 계산하면 바로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해 주는 거예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운동 에너지를 미분한 거 이게 우변이었죠. 그거를 다시 또 dt로 곱했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t를 미분하자마자 바로 적분하니까 미분한 거를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 내가 t가 그냥 나오죠. 근데 이제 A에서 B까지니까 A에서 B까지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뭐냐? B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 빼기 A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이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라 그러죠. 나중 빼기 처음은 증가량이라 그러고요. 처음 빼기 나중은 감소량이라 그럽니다. 증가량과 감소량은 서로 부호가 반대죠. 자,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는 거를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은 요게 요거하고 똑같다는 이제 답이 나오죠. 따라서 수학적인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을 구했습니다. 총력에 의한 WF 총이죠. 총력에 의한 일의 양은 바로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다.
에너지의 전가량이다. 여기 우변이죠. 자, 이게 이제 수학적인 사실로부터 나온 거고요. 이 운동 방정식에서 출발했죠. 운동 방정식 더하기 수학적인 사실로부터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아주 중요한 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WF 총이라고 불리는 거는 인테그럴 F 총에 의하여 하여진 일의 양이죠. 경로 ASB까지 경로 이때는 경로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F 총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보존력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경로에 이제 의존하는 거예요. 경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인테그럴 ASB까지. 자, F 총에는 보존력들이 일단 쭉 등장하죠. 보존력들이 K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비보존력 한꺼번에 뭉쳤죠. 비보라고만 쓰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이거는 분해할 수가 있죠. 쭉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럴 F1 도트 dr 더하기 인테그럴 F2 도트 dr 더하기 딴딴딴 해가지고 fk 도트 dr 다 ASB까지죠. ASB까지 그러고 끝으로 하나 더 있죠. 더하기 인테그럴 ASB까지 f 비보존력 dr. 요거는 경로가 아주 중요하니까 경로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이제 요 식들 중에 요 첫 번째 나오는 요 K개는 각자가 뭡니까? 보존력에 의한 일의 양이죠. 근데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보존력에 의한 일의 양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하고 똑같아. 그래서 요 식을 첫 번째 요 F1에 의한 일의 양, F2에 의한 일의 양, 그리고 FK에 의한 일의 양까지 요 K개는 전부 다 뭐로 쓸 수 있느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U에 원 쓰겠습니다. 이 원은 보존력 F1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요거 이제 감소량이니까 A 빼기 U1B가 되고요. 그다음 더하기 두 번째 거 U2A 빼기 U입니다. U2B. 그래 쭉 내려가다가 이제 이 K가 있다 그랬으니까 UKA 빼기 UKB가 되겠죠. 더하기 인테그럴 ASB까지 F 비보존력 .dr 하면 되죠. 경로에 의존합니다. 요거는 경로 주어진 경로 따라 적분해야 돼.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써주면은 결과적으로 U1 더하기 U2 더하기 딴딴딴 UK 요 K개의 이 보존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들의 합이죠. 요것에 A의 값에서 빼기 똑같은 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B 값을 빼준 거. 요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더하기 비보존력 F 비보에 의한 일의 양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경로에 의존하니까 경로 따라 주어진 경로 그 경로 따라 적분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F 총이 한 일의 양은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한편 뭡니까? 요거는 요 위에 있는 운동 에너지 전가량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걸 대입해 주게 되면은 최종적인 식이 나왔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전가량 즉 T B 빼기 TA는 요거 전체로 U 총이라고 그러겠습니다. U 총 A 빼기 U 총 B 더하기 F 비보
의한 일의양이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U총은 U1 더하기 U2 더하기 딴딴딴 UK죠. K에 그 보존력들의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를 전부 합쳐준 걸 갖다가 그냥 총 이제 UK 한 거죠. 참고로 요거는 F 총에 관련된 보존력이다.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냐하면 F 총 안에는 비보존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F 총 안에 있는 보존력들만 모아가지고 그것의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 총자를 써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식을 정단하면은 요 위의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T B에다가 U 총을 옮깁니다. U 총 B 요거 빼기 TA 더하기 U 총 A 이꼬르 WFB보다. 요게 이제 파이널 결과입니다. 자, 결과를 보면은 자, 요쪽은 뭡니까? 운동 에너지 더하기 그 물체에 작용하는 총 보존력의 역들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의 총이죠.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들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역학적 에너지 E 해가지고 이거 이제 역학적 에너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주어지면 이제 그 주어진 시스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정의되는데 이거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U 총이다. 요거는 운동 에너지, 요거는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죠. 이걸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럼 요 식은 이제 더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역학적 에너지의 B 빼기 역학적 에너지 A, 즉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W B보다 비보존력에 의한 미래양하고 똑같다는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활용되는데 이제 뭐랄까 이제 이 식이 말이죠. 이 식 자체가 보면은 단순한 그냥 더셈 뺄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분하고 막 미분하고 이런 과정을 다 이제 거쳐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들은 요 식만 가지고도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중요한 거는 요 이 물리 시스템 안에 이런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특수한 경우가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경우죠. 경우가 바로 이제 뭡니까? 힘이 F 총이 그냥 F 보존력 달랑 하나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어떤 경우냐면은 K 값이 1이고요. 그 다음 F의 B보가 비보존력이 0인 경우에요. 비보존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 위의 식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바로 요 비보존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만 요 보존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만 써주면 되겠죠. 보존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써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요 법칙을 쓰면은 EB 나중 역학적 에너지 빼기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비보존력에 의한 일의 양인데 비보존력이 0이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 식을 달리 쓰면 뭡니까? E에 B 이꼬르 EA란 얘기죠. 그 시작과 요 끝에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일 경우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래서 F 총이 보존력일 경우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보존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양입니다. 에너지는 보존됨.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컨저베이션 로우 중에 하나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 근데 비보존력이 존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식은 틀리죠. 그때는 요식을 써줘야 되죠. 요식을. 그래서 그 차이가 비보존력에 의한 일의 양이고 비보존력에 의한 일의 양이 양수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고 음수면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비보존력에 의한 일의 양은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음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런 걸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지표 근처에서의 중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보존력,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계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